안녕하세요.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선 설계, 색인식의 수학적 모델링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탐구 동기는 학교 내 여러 구역을 걸으며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가 있는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 안내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고민의 과정에서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장애인을 고려하는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상 색각인의 시각뿐 아니라 색각 이상을 지닌 이들도 쉽게 인지 가능한 안내선 색상 탐색의 중요성을 깨닫고 간이 생명 체험을 진행하여 색각 이상자의 입장에서 직접 색상을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인지 확인했습니다. 색각 이상이란 색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시각 정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색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자극을 수용하는 시세포가 존재합니다. 시세포의 종류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인데 그 중에서도 색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는 원추세포입니다. 원추세포는 밝은 곳에서 색감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보유한 광색소의 종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빛 파장의 영역이 달라 적색 원추세포, 녹색 원추세포, 청색 원추세포로 분류됩니다. 색이 있는 물체에서 반사된 가시광선이 눈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원추세포가 자극을 받은 비율에 따라 감지하는 색이 달라집니다. 색맹은 세 종류의 원추세포 중 한 종류 이상이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색약은 세 종류의 원추세포 중 한 종류 이상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특정 색을 다른 색으로 혼동하거나 색감 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녹색약 분광 민감도 분포를 나타냈고요. 오른쪽 그림은 녹색 맹 분광 민감도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색각 이상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적색맹이나 정록색맹에 있는 사람이 신호등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색각 이상자들의 특정 직업군 종사가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 관련 직종의 색각은 모두 정상이어야 하며 미미한 정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색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색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현상은 주관적인 시각 차이로 이해되지만 사실 이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때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서 색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RGB 색 공간과 3초원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사용합니다. RGB 색 공간은 색을 빛의 세모색인 빨강, 초록, 파랑의 조합으로 나타내며 강도를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표현합니다. 이 수식은 두 색상 벡터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는 어떤 두 색이 얼마나 유사하게 보일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정상 색각인의 기준에서 색상 거리가 10 이하일 경우 구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색각 이상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자 하려면 색각 이상자들이 색을 인식하는 민감도가 정상 색각인과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수식이 필요합니다. 색상 거리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민감도가 낮을수록 적은 가중치를 곱하고 높을수록 큰 가중치를 곱하면 됩니다. 저희는 색각 이상자들도 인식하기 쉬운 안내선을 만들기 위해 간이 실험을 통해서 이상자의 시선으로 색깔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적색 셀로판지와 녹색 셀로판지를 겹쳐 직접 착용이 가능한 색각 이상자 체험 안경을 제작했습니다. 그 후 이시아라 색판을 활용한 색각 이상자 체험 안경 타당성 검증 프로그램을 코딩했습니다. 실험 주도자 2인과 동급생 3인을 동원하여 색각 이상자 체험 안경의 타당성을 검증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4명 중 3명이 노란색이 가장 눈에 띄고 다른 색은 대체로 어둡게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모의 실험에서 노란색이 다른 색들보다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는 결과가 나온 것은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것을 다음 3가지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의 민감도입니다. 인간의 눈은 약 555나노미터의 파장, 즉 노란색과 초록색 빛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밝기에서라도 노란색은 다른 색보다 상대적으로 더 밝게 인식되며 노란색이 더 넓은 시야각을 차지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기산란입니다. 대기에서의 빛의 산란 현상을 랠리 산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짧은 파장의 빛은 대기 분자에 의해 많이 산란됩니다. 반면 노란색과 주황색 계열의 긴 파장은 산란이 적고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랠리 공식에 따라 산란 강도가 낮은 노란색이 높은 선명도를 유지하며 시각적으로 더 잘 인식됩니다. 세 번째는 명도의 차이입니다.
명도 대비는 색상이 주는 밝기 차이를 나타내며 색상에 따라 반사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대비를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바닥에서 노란색은 다른 색들에 비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명도는 반사율과 관련이 있으며 명도 대비 공식에 따라 높은 반사율을 가진 노란색이 넓은 시야각을 가집니다. 노란색이 다른 색상보다 더 잘 보이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최소 시야각을 근사값으로 계산하여 이를 대비 비율과 연관지었습니다.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노란색 시야각을 25도로 잡고 기준 색상으로 잡아 수학적 계산을 했습니다. W3C에서 정의한 색깔 대비 비율 공식을 참고하여 여기서 시야각 가중계수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가중계수는 대비 비율의 역수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 색깔의 시야각은 기준 시야각의 가중계수를 곱한 뒤 도출한 값으로 초록색이 가장 작고 그 다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순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실험에서 실험자들의 키는 1.6m였고 물체와의 거리는 4m로 설정하여 삼각비를 사용한 역함수 계산을 통해 시야각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시야각은 약 21도에서 25도로 계산된 시야각과 매우 근접한 값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안내서는 학교 내 경사구간, 급커브 구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어두운 배경과 충분한 대비를 이루도록 밝은 형광 노란색 계열을 사용하며 미끄럼 방지와 내구성을 고려한 바닥용 테이프 또는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실험 연구 결과 노란색이 가장 시각적으로 잘 인식되는 색임을 탐구했고 이를 과학적, 수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학교 내 안내판들이 주로 노란색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오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히 설계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인지 색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고려하는 과정 자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더 다양한 대상과 환경을 포함한 실험이 이루어졌다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내선의 색깔뿐만 아니라 크기, 위치, 모양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한 추가 연구가 병행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안전한 안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뇌의 청각 정보 처리에 착안한 집중력 향상과 긴장 완화를 위한 영어 듣기 평가 배경음악 작곡에 대해 발표할 김수연입니다. 저는 고3이 되며 정기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 시간, 영어 듣기 평가 전 안내 방송에 사용되는 클래식 음악이 긴장감이 웃도는 교실을 거슬리게 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설문조사 결과 현대국 학생의 47%가 비슷한 경험을 한 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경험을 살려 집중력 향상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배경음악을 작곡하고자 합니다. 작곡에 앞서 다음과 같은 뇌의 청각 정보 처리 과정을 탐구하였고 먼저 집중력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첫 번째로 음악의 빠르기를 고려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문에 의하면 BPM 60에서 80인 안단티노 음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진폭 변화인데 16Hz 진폭 변주를 조작 변인으로 한 SART 수행 실험에 따르면 16Hz AM 플러스 음악이 SART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집중력에 기여하는 13에서 20Hz의 베타파가 이와 진폭이 유사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장 완화를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음색에 주목하였는데 기존 영어 듣기 평가 안내방송의 배경음악은 바이올린을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감정 반응과 각성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고 피아노가 적합한 매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1학년 수업량 유연화 시간에 인터벌과 플레센트네스의 관계 그래프를 사용한 것을 참고하여 장조 형성을 위한 음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을 고려하여 BPM 70의 피아노 선율 CA 메이저와 13Hz와 20Hz의 3옥타브 한음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음악 전반에 사용한 배경 반주에서 장쪽 음계를 이루는 선율 중 3옥타브 한음 관계를 이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고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사도 기반 미세 플라스틱 회수 전략으로 설계한 하수슬러지 바이오차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권나연입니다. 우선 저는 학교 대학생들의 아리수 맛이 이상하다, 찝찝하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정수기술의 문제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질적인 맛의 이유는 정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때문이라 생각했고, 정수기술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물질이 정수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사전에 회수하는 것이 화학약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 융합탐구 활동을 하며 농업부산물을 이용해 직접 바이오차를 제작해 수질 정화 효과를 확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3학년에는 하수슬러지 바이오차를 생각했고, 이는 폐기물 자원 순환과 수질 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V월드 3D 지형 데이터 앱을 깔아 분석했습니다. 지형에 따라 유속이 달라져 오염물질의 체류 및 침강 가능성이 다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구간별 차이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상중 하류의 경사도 차이가 뚜렷한 도시 하천 안양천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지점별로 위치를 찍어가며 경사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그 결과 916 부근의 하류가 경사도 0.13%로 가장 완만했고 폭도 넓었기에 필터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지점이라고 선정했습니다. 바이오차 기반 필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계했습니다. 조립형 유공 소밀명으로 된 1층에서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1차적으로 부열물을 걸러내고 2층 바이오차 필터층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흡착합니다. 그리고 3층에서는 모래와 활성탄 후층이 잔류 유기물과 중금속을 추가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실제 적용 방안으로 하천 바닥의 기울기에 맞춰 계단형으로 다층 필터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정수 전 단계라는 새로운 관점과 과학적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 폐기물을 활용해 자원순환형 수질 정화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일상의 작은 문제를 실질적인 환경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학습 환경에서의 청색광 차단을 위한 UX 디자인 설계에 대해 탐구한 한지윤입니다. 지난 사회문제탐구 수행평가 때 전자칠판이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과학생 2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8%의 학생이 전자칠판을 이용한 수업에서 집중력 저하나 두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탐구에서는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교실 전반적으로 시각 자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색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광독성을 유발하여 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피모르 단백질이 축적되어 소포체 스트레스와 UPR 반응이 유도되고, 이는 CREB와 CHOP 전사인자 경로로 연결되어 세포 생존이나 사멸 반응을 결정합니다. CREB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면 세포 항상성 회복 유전자가 발현되지만 CHOP 전사인자는 세포 제거 경로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두 전사인자의 활성화 정도가 시각적 자극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광 자극을 완화하는 UX 디자인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UX 디자인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디자인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색 온도 조절 스탠드는 학교 일신제에서 학생들이 조명이 너무 하얗고 밝아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중간 정도의 색 온도를 사용하며 학생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색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 조명은 직접적인 광 자극을 줄여 가독성을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인 고강도 광 자극에 노출된다면 직광의 각도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시각계의 피로가 높아져서 이할 스트레스가 유발됩니다. 세 번째로 전자칠판의 위치를 조정해서 이중 산란광 현상을 피하고 학생들이 편하게 전자칠판을 응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컴퓨터실에 플리커 프리 모니터를 적용하면 시각 피로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LCD 모니터는 초당 수백 번의 깜빡임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장시간 반복될 시 무의식적인 시각 피로나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유발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일견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여 교실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학교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생물 지식과 융합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용 식기와 일회용품 속 유해 화학 물질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30416 원지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식용 식기류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어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학교의 급식 식기와 일회용품도 안전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어떤 식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식기 종류로는 플라스틱 식기, 멜라민 식기, 스테인리스 식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식기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어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멜라민 식기는 열이나 산성에 노출되면 멜라민과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식기는 이들보다는 안전하지만 뜨거운 음식이나 산성 음식과 접촉할 때 중금속 용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식기 외에도 급식에서 자주 쓰이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포장재도 문제인데요. 종이컵에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코팅이 되어 있어 뜨거운 음료를 담을 경우 일부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음료병이나 요거트병에서는 비스페놀 A, 프탈라이트계 가소제 같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스테인리스 식기의 경우 산성식품과의 접촉 시간을 줄이고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산성식품은 내산성 식기나 BPA 프리 플라스틱 용기에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에는 천연 펄프 무코팅 종이컵이나 옥수수 전분 소재 컵으로 바꾸고 간식 제공 시에는 스테인리스 컵이나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기와 일회용품 속 유해 물질의 문제를 알고 개선 방안을 찾음으로써 우리 학교 급식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충공생 박테리아 유래 천연물을 이용한 다진해성 결핵 치료 가능성 제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공중보건 문제인 다진해성 질병 중 다진해성 결핵은 높은 발병률과 사망률을 보입니다. 2학년 때 다진해성균 발생 원리에 대해 탐구하고 치료법으로 박테리오 파지요법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치료제로 보다 구체적인 물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진해성 결핵 치료제 선도 물질 발견에 흥미를 가져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결핵은 MTB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치명적인 전염성 질환입니다. 이 중에서 다진해성 결핵과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은 특정한 결핵 약제의 내성을 가진 상태로 치료가 어렵고 힘듭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남가래 딱정벌레의 장내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거대한 폴리키타이드 천연물 구종을 발견했고 이를 아르니콜라이드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르니콜라이드 계열이 항결핵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화학 연구로 8개의 새로운 아르니콜라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획타기 공명 분광법, 질량 분석법, 계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화학 구조를 규명했습니다. 이들은 GR10의 전체 게놈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아르니콜라이드에 대한 PKS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확인했습니다. 또 아세틸 코에이 장치가 로딩 모듈의 스타터임을 밝히고 연신율 모듈이 폴리케타이드 사설을 합성하는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아레니우스 계열 중 ARA에 집중하였고 타임킬 키네틱스 연구를 통해 체외에서 20일간 MTB에 대한 살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녹색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는 MTB에 감염된 대식세포에 ARA를 처리했을 때 대식세포 생존율이 증가하고 MTB가 감소한 것을 확인해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저항성 기전, 유전자 분석, 벌크 RNA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작용 기전을 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ATP 수준을 감소시키고 MTB의 성장을 억제하고 두 번째로 NTP 세포벽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 기전은 단일 기전 항결핵제보다 뛰어나며 결핵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칵테일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선도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생체내 효능도 확인했는데요. 감염된 마우스의 폐에 있는 박테리아 수가 ARA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제내성균인 MDR-TB에 감염된 마우스에 ARA와 AMK를 병합 복용시켰을 때 AMK 단독 투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어지고 긴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AMK와 같은 다른 작용 기전의 항결핵제와 병합 복용했을 때 효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 탐구를 통해 다제내성 결핵을 해결하기 위해 딱정벌레의 장내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아레니콜라이드를 새로운 선도물질로 제시했습니다. 화학 구조와 생활성 경로, 효능, 작용 기전을 밝혔고 특히 병용 투여 시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로 효과적인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를 개발할 것을 기대합니다.